자, 소득 통계를 이번에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이 소득 통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소득을 늘면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제가 돈다. 요 논리인데 그러려면 그런데 앞단 소득이 늘지 않으면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도 그게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내는 분기라는 건 이제 3개월마다 내는 가계 소득 동향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데 5월 10일에 딱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자마자 2분기 그러니까 5월 10일에 취임을 했는데 4, 5, 6 통계를 딱 봤는데 가계 소득이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기치로 딱 출범하자마자 했는데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느냐? 통계를 어떻게 하면 이게 가중치를 매깁니다. 통계를 내는데 어떤 가중치? 취업자 가구의 가중치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취업자라는 건 뭐예요?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가구의 가중치를 매기다 보니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원래는 가계 소득이 떨어졌었는데 조작해서 가계 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청이 딱 발표를 하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같은 그러니까 2016년 4, 5, 6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온 4, 5, 6 때 올랐다. 430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1% 올랐다고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어져요. 지금 2분기 했잖아요. 네, 3분기 원래는 가계소득이 0.9%인데 2.1% 올랐다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0.8% 떨어졌는데 1.6% 오른 걸로 왜곡해서 가중치를 매기니까. 그리고 2017년 4분기 10, 11, 12 요때도 실제로는 2.8% 올랐는데 3.1% 오른 걸로. 근로소득도 떨어진 걸 오른 걸로 조작이 된 겁니다. 가중치를 매긴 거니까. 그리고 이 가중치 매긴 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가중치 매긴 거는 그건 통계 조작이 아니라는 논리를 드는데 감사원은 조작이라고 보죠. 이 마음대로 가중치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중치로 또 득을 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마음대로 이 가중치를 매기면서 바로 이게 좋아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또 하나가 이제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였잖아요. 자, 양극화를 해소 여부를 양극화 부분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이 소득 5분위 배율 통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를 소득별로 딱 5구간씩 나누는 거예요. 저소득, 고소득에서 소득 쫙 전체 인구를 해서 하위, 소득 하위 20%, 그 다음에 중간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그다음에 80에서 100, 상위 20%까지. 그러면 5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20%씩. 자, 그런 다음에 상위 20%에서 상위 20% 평균 소득에서 하위 20%를 나눠요.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네,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높아졌다는 건 상위 20%가 많아졌거나 하위 20%가 소득이 더 작아졌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봤더니 2017년 4분기 10, 11, 12 딱 봤더니 4.68%. 그 전에는 4.63%였는데 오히려 올라갔네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가중치를 딱 매깁니다. 취업자가고요. 여기도. 가중치를 딱 매기니까 4.61%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 4.63이었잖아요. 근데 4.61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졌네. 양극화가 좋아졌네. 격차가 줄었네. 그러니까 4.61%라는 건 뭐냐면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평균 소득보다 4.6배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63배였는데 4.61배니까 좋아졌네. 이렇게 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가격 실질 소득이 실제로 증가가 되고 저소득층이 많이 올랐고 소득 주도 성장 청신 후 가계 실질 소득 분배 모두 개선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취업자 가구의 가중치를 매겨서 조작한 거였다라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8년 1분기 큰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자, 4.61로 줄여놨어요. 네. 그런데 이 취업자 가중치를
매긴 걸로 봤더니 우와 6.01%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2003년 이후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6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이 가중치를 매겨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번엔 이거 한번 빼볼까? 가중치 빼봐요. 와 뺐더니 오히려 격차가 줄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취업자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거든요. 4인 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두니까 1인 가구께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양극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또 매겼다가 빼버립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5.95%로 왜곡된 결과를 또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5.95%니까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4.61%에서.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근로자 지갑 채워주려다가 소득 양극화 더 키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려고 근로자 지갑을 더 채워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나 그 자영업자, 뭐 편의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 편의점 주인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득 양극화는 더 키워질 수 있다라고 비판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예. 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게 올랐는지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요.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서 원래는 뭐 노령층이 많아져서 뭔가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표본 통계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표본 통계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S를 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A 연구원에게 이거 좀 분석 좀 해봐. 뭐 좀 방법이 없을까? 라고 분석을 요청해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2018년 5월 27일 가계소득 동향점검회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봤더니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요거는 불평등이 개선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노동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통계 중에 좋은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 근로소득, 소득도 여러 개 통계가 있잖아요. 뭐 가구를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소득, 사업소득을 볼 수도 있고 여러 소득 중에 옳은 걸 찾은 거예요.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임금이 낮은 쪽에서 소득이 더 많이 오르네요. 이거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대통령은 이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랑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증가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긍정 효과가 90%입니다. 라고 했더니 언론들이 막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통계랑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에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언론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6월 1일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해요. 통계청 통계 자료에 근거한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통계청 통계 자료에 그런 근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수석 비서관실은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국책연구기관인 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그 통계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니네가 설명자를 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일에 통계청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책연구기관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 통계청하고 청와대랑 자주 충돌을 해요. 통계청이라는 사람은 이 숫자만 보는 사람인데 그 통계 숫자에 손대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통계청에서는. 그죠? 근데 자꾸 막 손대라고 지시를 하니까 계속 충돌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2018년 6월에 이런 일이 한바탕 벌어졌어요. 자, 2018년 8월이 됐습니다. 자, 8월에는 뭐가 발표가 되냐면 2분기, 2018년 2분기, 그러니까 456이죠. 456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려고 해요. 이 소득 5분위 배율 관련해서. 그런데 미리 발표되기 전에 딱 봤더니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청와대는 계속해서 뭔가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건
표본의 이유가 뭔가 통계를 내는 방식이 문제라고 계속 문제를 하는데 통계청은 아니 표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전에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없는데 문제가 없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2018년 2분기 또 안 좋은 거예요. 또 안 좋아. 소득 5분위 배율이 또 악화된 거예요. 양극화가 또 심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8월 20일에 통계청이 표본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표본이 문제라니까. 그랬더니 경제수석 청와대에서 아니야 그럼 논쟁이 불거져. 자, 왜냐하면 이 표본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거지니까 그 분석 결과를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대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석 결과는 삭제하고 오히려 표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넣어서 발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공표 자료를 내거든요. 자, 낼 때 이렇게 냅니다. 8월 23일에 공표에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자, 뭐냐면 새로 편입된 표본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와 지금 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표본이 들어왔는데 그 표본이 소득이 낮은 1인 가구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화됐으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됐으니까요. 자, 그러고는 2018년 8월 26일 통계청장을 교체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해요. 그리고는 통계청 자료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가구에서 개인으로. 그러면 이 소득 5분위 배율이 좀 좋아지거든요. 마치 개선된 것처럼.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